참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살기도 팍팍해지고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내 집 마련이 간절해지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플레이팅 세일즈의 염동준 멘토에게 그 내 집 마련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반갑습니다. 염동준 멘토입니다. 자, 요즘에 30대를 만나면 이 이야기가 좀 빠지지 않는데요. 아마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 대책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내 집 마련 전략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청약 통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패닉바잉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불안 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불안증이 생겼을 때 패닉바잉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30대가 40대를 넘어서 부동산을 많이 분양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패닉바잉에 빠지는 게 단순히 30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생애 주기별로 보면 지금 30대가 내 집 마련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 집 마련에 관심이 가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저 집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커지냐면 생각만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이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패닉바잉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멀리 있거나 혹은 작게 있는 저 집의 크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그 막연한 것보다 좀 체계화를 시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면서 목돈이라던가 계약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저 작게만 보였던 집이 사실 저희한테 크게 다가오는 커지는 계획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습관을 만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청약 통장만큼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뭔지 아시나요? 2030들이? 실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75%가 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전 국민이 50%가 넘는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은 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내가 청약 통장에 언제 가입되어 있고 얼마나 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왜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크게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을 가입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적금보다 약간의 높은 이율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을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를 하다 보면 이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혜택이 가장 높지만 단연 1위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취득, 권한을 취득하는 것들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청약의 종류를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4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 단종이 되고 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들은 아마 이 청약 통장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이 청약 통장이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년 우대 통장도 최근에 이제 출시가 돼서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매월 얼마를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과 2만 원 중에 어떤 게 좀 정답일까요? 네. 만약에 새로 통장을 가입하셔야 된다면 10만 원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30들은 아직 공공 분양으로 갈지 아니면 민영주택으로 갈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 청약 통장에 국민주택에 지원을 했을 때 10만 원까지 인정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10만 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주택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택 종류는 단순합니다. 국민주택으로 나눠져 있고요. 국가나 LH에서 진행하는 국민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들을 민영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딱 2가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민영을 할지 국민주택을 할지를 머릿속에 정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청약의 종류를 보면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거진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일반 공급 기준을 특별 공급에 또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있다라는 큰 맥락을 정하시고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1순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2년 경과하신 분에게 1순위를 주겠다라는 조건들이 나와 있고요. 그 이외 지역은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1순위는 만약에 통장 가입기간 플러스 납입금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국민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24회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위축지역 같은 경우에는 1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이런 납입금이 민영주택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85 이하의 서울 쪽에 혹은 부산에 내가 집을 마련을 한다,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300만 원의 예치금을 두신다고 한다면 1순위 조건에는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2030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갑자기 집에 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납입금을 한 번에 넣어도 괜찮냐라는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주택은 한 번에 넣는 것들은 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영주택은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순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순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첨 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의 미달 시에는 순차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럴 때에는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을 때에는 1순위가 너무 많겠죠. 그랬을 때에는 순차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선택을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국민주택은 얼마를 넣어야 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넣는 사람 중에 이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이제 선정을 하겠다. 경쟁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득이나 자산 기준도 보는데 2030들이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사실 공급이나 이런 대책들은 많기는 하지만 내가 소득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애매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소득 기준은 세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실수령액보다 좀 작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민주택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60제곱미터가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에는 이 소득 기준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는 곳이 있는데 위례 거여 지역에 이 60제곱미터가 넘는 초과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 자산 기준을 안 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분들이 다른 부분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있었다면 이쪽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영주택을 예로 들면 자,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85가 넘는지 85가 넘지 않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가 넘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가점제이기 때문에 2030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030들이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자, 85 초과에 추첨제에 좀 맞춰야 되는데 사실 서울 지역들은 이 85 초과를 한다고 해도 너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추첨제로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를 따지는데요. 점수는 총 3가지로 해서 84점을 나누는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점수를 보니까요. 60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점수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3년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30점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패닉바잉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일단은 일반 공급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국민주택은 순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차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영주택은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30들에겐 아직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30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들에게 이 특별 공급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를 이렇게 좀 표를 비교를 했는데요. 소득 기준부터 자산, 그리고 청약, 그다음에 자녀 유무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7년 이내에 기간들을 신혼부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한 번도 집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에게 지워지는 특별공급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마지막에 보면은 선정 방식은 이제 생애 최초는 추첨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30들에게는 신혼부부의 전략 특별공급보다는 훨씬 더 조금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기준을 같이 보면요. 기준을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봉으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맞벌이까지 해서 9,500 정도 선으로 잡아서 내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뭐 연봉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가져가셔야 이 청약통장만 있다고 해서 집이 당첨되는 건 아니니까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근에 들어온 이 제도가 좀 있는데요.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진행되는 이 제도인데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에 대한 기준들 때문에 이 애매한 맞벌이 부부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에서 140%까지 소득 구간을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030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중에 소득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청약을 넣고 나서도 이 소득 계산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약을 진행하실 때에도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는 소득 산정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딱 단순하게 나오면 너무나 좋은데 일부는 또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받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헷갈리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도 제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해가 좀 편하시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정상 근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4월은 전액은 직장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5월에서 6월은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간들은 육아휴직으로 해서 소득 산정 기간에서 아예 제외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 1월에서 4월까지 소득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 청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2030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집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려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2020년 1월에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7년 동안 이 신혼부부의 기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4억 정도의 집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주가 언제 되냐면 한 3년 정도 뒤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계약금 10%에 20%까지 필요합니다. 이 계약금을 넣고 나서는 나머지는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중도금 대출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시기는 3년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자그마한 아까 작게 보였던 그 집들을 키우려면 정보와 돈을 마련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득이 높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번째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신혼부부 7년 이내에 계약금을 좀 마련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추첨제를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 정보라든가 돈을 마련을 한다면 꼭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플레이팅 세일즈의 염동준 멘토에게 내 집 마련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청약 통장이나 또 청약 신청과 관련해서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